옹정제 이야기. 옹정제 이야기 1편. 강희제 붕어 후 3일 뒤 윤과다가 유조를 발표하고 그 나흘 뒤에 사왕자 옹친왕 윤진이 황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청나라의 제5대 황제인 세종 옹정제다. 연호 옹정은 조화로움 속의 올바름이라는 뜻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강희제가 가장 총애한 14왕자 윤제가 후계자가 아니라 말 수 없이 조용하던 사왕자 윤진이 후계자로 낙점되었다는 사실에 의아해했다고 한다. 아버지 강희제가 69세까지 재위하였기에 옹정제는 즉위 당시 이미 45세의 중년으로 조금 늦은 나이였다. 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즉위에 반대했던 형제들을 숙청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지지했던 13제 윤상과 17제 율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형제들은 홀대를 받다가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이한다. 특히 자신이 황제가 된 뒤에도 모해하려고 했던 팔남 윤사와 구남 윤당의 경우 이름도 개 또는 돼지로 바꾸어 부르도록 한다. 옹정제는 즉위 13년 동안 순행을 하지 않고 오직 북경에서만 정무를 보았는데 즉위 초 사천성, 청해성 분지와 티베트에 아직도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자 1727년 영갱유를 무원대장군으로 삼아 23만 명의 군사를 보내 티베트군과 싸우게 한다. 영갱유는 티베트군과 싸워 대승을 하였고 티베트군은 더 높은 티베트 고원지대로 숨었다. 티베트의 완전한 복속은 아들인 걸륭제 때 이루어진다. 옹정제 이야기 2편. 옹정제는 원래 친왕들이 대장으로 있던 8기군을 황제직 속에 두어 황족들이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황위를 노리지 못하게 하였다. 옹정제는 자신을 황제로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윤과다가 황위 경쟁자였던 팔남윤사와 접촉하자 군주 기만죄를 이유로 들어 가택연금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윤과다는 다음 해인 1728년 화병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막강한 군권을 틀어쥐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서북의 대장군 영갱유에 대해서도 그 자기를 박탈하고 1726년 스스로 독주를 마시고 자결하게 명하였다. 안으로는 이미 부왕인 강희제가 약화시켰던 의정왕대 신회의를 더욱 약화시키고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기구인 군기처로 개편하였다. 옹정제는 밤 12시에 자서 새벽 4시까지밖에 자지 않고 이외의 시간은 모두 정무에 할애하는 등 정치에 매우 의욕적인 황제였다. 또한 지방 총독과 순무 등 지방 관리들의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의견을 붉은 먹으로 써서 다시 보냈다. 그 답장을 주비유지라 부른다. 이 주비유지는 옹정제와 말단인 신하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옹정제는 공식적인 보고 경로와 독자적인 보고 경로를 함께 활용하여 양쪽이 맞지 않으면 추궁하는 식으로 지방관들을 장악하였다. 옹정제는 자신에게 충성스럽고 검소한 신하들에게 양념전을 지급하여 신하들의 충성스러움과 청렴함을 장려했다. 옹정제 이야기 3편. 옹정제는 어릴 때부터 참선을 하고 승려들과 불도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불가의 학문에 정통하여 못 외우는 불경이 없었다고 한다. 강희제의 탄신일 때 다른 황자들은 고가의 진귀한 보물들을 부왕에게 바친 반면 옹정제는 자신이 손수 금가루로 쓴 불경을 선물하였다. 과거 자신이 황자 시절에 살던 옹친왕부를 크게 중수하여 절반을 라마교 사원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는 아버지 강희제와는 달리 예수의 선교사들을 그리 총애하지 않아 기독교 포교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예수의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교사들을 마카오로 강제 추방하여 그들이 더 이상 궁정에서 일할 수 없게 하였다. 옹정제가 예수회를 추방한 이유는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예수회, 성 도미니크회, 성 프란체스코의 소속 신부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헐뜯고 싸우는 일에 열중하고 왕자를 꾀어내 달아난 사건에도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옹정제는 예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짐은 당신네 종교가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당신네가 마닐라와 일본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아오. 당신들은 선왕이셨던 부친을 기만했소. 짐까지 속일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시오. 그러나 옹정제는 이들을 추방할 때도 온화하고 편안히 귀국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에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러한 옹정제의 태도를 관용과 인류애의 본보기로 높이 평가하였다. 옹정제 이야기 4편. 옹정제 시대에는 문자의 옥이 빈번하였다. 1726년 옹정 4년 강서성의 과거 시험관 사사정은 과거 시험 주제로 시경의 유민소지를 택하였다. 유민소지는 백성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유자와 지자가 옹정에서 위의 변만 뺀 것으로 옹정제의 목을 베겠다는 뜻이라 하였다. 옹정제는 이런 터무니없는 핑계로 사사정과 그의 구족을 처형하는데 실상은 사사정이
옹정제 초기 이인자였던 윤과다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문자옥을 빌어 죽인 것이다. 또한 한림원 학사 서준의 상소문 중 폐하의 패자를 들개를 뜻하는 패자로 바꾸어 써서 삭탈, 관직되었다가 이를 비웃어 참수형에 처해진다. 한편 강남의 선비중 증정이란 자가 청나라의 정통성을 비난하고 악비의 후손으로 절강 총독으로 있던 악종기에게 옹정제의 즉위 과정을 찬탈이라 하고 악비의 후손으로서 청나라 편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편지를 써서 신문을 받았다. 증정은 명나라 마렵의 학자 여유량의 화의론에 감명받아 날조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옹정제는 증정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을 지어 청나라가 왜 중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장하였다. 옹정제는 죄를 실토하고 반성한 증정을 살려주지만 여유량의 가문은 구족을 멸하고 여유량의 시체는 부관참시하였다. 하지만 증정 또한 이후 권륭제 시기에 능지처 차명을 당한다. 옹정제 이야기 5편. 옹정제는 성실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는데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고 정무에 몰두하고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이 바쁘게 지냈다. 결국 1735년 옹정제는 과로로 인하여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다. 오랫동안 4시간밖에 자지 않고 정무에 몰두한 탓인지 기력이 급격히 쇠약해져 갔다. 세종헌왕제실록에 따르면 1735년 10월 5일까지는 건천궁에서 조회를 주관하며 일일이 대신들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다음 날인 10월 6일에 병세가 나타나 그 다음 날인 10월 7일에는 걷잡을 수 없이 위독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1735년 10월 8일 새벽에 옹정제가 58세로 붕어했다고 공식 발표되었으나 갑작스러운 죽음 탓에 암살설과 독살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암살설 중에서는 문자의 옥으로 멸문을 당한 산동성 출신 학자 여유량의 손녀 여사랑이 명나라 말기의 학자 황종이의 아들과 명나라 황실의 후손인 여엽 오인법사에게 무술을 배워 원명원의 궁녀로 잠입하여 옹정제의 목을 베어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설이 가장 유명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독살설로는 도교의 가르침에 심취해 수은이 들어간 단약에 중독되어 사망했으며 이로 인해 뒤이어 즉위한 권륭제가 도사들을 궁정에서 몰아내었다는 설이 있다. 옹정제 이야기 6편. 옹정제는 천하가 다스려지는 데에는 한 사람의 책임에 달렸으며 자기 한 몸을 위해 천하를 희생시키지는 않으리라라는 글귀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묵묵히 정무를 이행하였다. 이렇듯 하루 20시간을 정무에 매진하고 밥 먹을 때에도 언제나 결제 서류를 식탁 위에 두고 먹을 정도로 노력하는 군주였다. 그는 관리의 뇌물수수와 청탁행위를 엄히 삼갔으며 천민신분을 폐지하여 양인으로 만들고 힘이 약한 일반 백성들을 위해 대지주나 대상인들이 불법적인 착취를 저지르는 경우 사형이나 징역형 등으로 엄히 다스렸다. 옹정제의 위민 통치로 불이익을 받게 된 대지주와 대상인들이 옹정제와 관련된 나쁜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것이 그와 관련된 나쁜 야사가 많은 이유이다. 옹정제가 부왕인 강희제를 시해하고 부정하게 즉위하였다는 소문 등 그와 관련된 수많은 부정적 야사의 뒷면에는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옹정제는 아버지 강희제가 이뤄놓은 청나라의 성세를 더욱 발전시켜 아들인 권륭제에게 안전히 넘겨주었다. 옹정제 역시 걸출한 황제이나 석연찮은 황제 즉위 과정 그리고 아버지 강희제와 아들 권륭제가 각각 61년과 60년간 재위한 데 비해 13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옹정제 또한 청나라 전성시대를 이룬 명군 중 한 명인 것은 분명하다.